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길을 함께 걷는 채널 장수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노후 대비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넉넉한 노후 자금, 연금, 요양원 예약,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이상 고령자 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 속에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돈이 부족한 것도 음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핍은 관계였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게 인간이지. 그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요양시설이나 연금 준비를 넘어 진짜 인간다운 노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 대비 진짜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왜 우리는 요양원에만 집착하게 되었을까? 요즘 TV 광고나 인터넷 배너를 보면 프리미엄 요양원, 실버타운 입주, 최첨단 간병 시스템 등 마치 노후의 정답은 요양원인 듯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요양원이 진짜 내가 원하는 마지막 삶의 공간일까? 과거에는 노인이 되면 당연히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것이 흔했고 어르신은 경험과 지혜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부모는 자녀와 멀어지고 노인은 점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노후를 책임지는 유일한 대안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나중에 애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요양원 하나쯤 알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뿌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선택일 수 있지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내 꿈이야. 그분의 말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꿈이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이 되어야지 피할 수 없어 택한 마지막 공간이 되어선 안 되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사람 사이에서 의미 있게 늙어가는 것. 그게 진짜 준비 아닐까요? 2장. 노후의 진짜 위기 외로움과 단절.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 속에는 늘 돈, 건강, 주거 공간 같은 물리적 조건들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아니고 바로 외로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만성질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로운 노인은 심장질환, 치매, 우울증, 심지어 사망률까지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걸까? 이제 날 찾는 사람도 전화해줄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몸이 건강해도 삶이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하루 종일 라디오를 켜놓고 사셨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그나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늙었을 때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연금보다 중요한 건 관계연금입니다. 쌓아두지 않으면 노년에 아무것도 꺼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주말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심지어 한 통의 안부 전화라도 그 작은 연결이 나중에 나를 살리는 밧줄이 됩니다. 3장.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노인의 공통점. 내레이션. 전 세계에서 장수로 유명한 지역들, 이른바 블루존이라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미국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곳에는 90세, 100세가 넘도록 정신이 또렷하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가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속감과 역할입니다. 이 장수 지역의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차를 마시고 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손자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은퇴 이후 빠르게 고립되고 나는 이제 할 일도 갈 곳도 없다며 무용감에 시달립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노후 대비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장수의 시작입니다. 4장. 가족보다 더 중요한 노후 인맥의 정체.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가족이 있겠지. 내 자식들이 날 챙기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대 사회에서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점점 벌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외로움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식이 아닌 비혈연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매주 함께 운동하는 동호회 친구, 아파트 옆집 할머니, 시장에서 늘 인사 나누던 상인, 같은 교회, 성당, 사찰에서 만난 이웃들. 이처럼 가볍지만 자주 연결되는 관계, 바로 이것이 노후의 핵심 인맥입니다. 우리는 종종 깊은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후에 더 중요한 건 가볍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가 외로움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매일 잘 지내세요? 라고 묻고 어제 TV 재미있더라는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풍요로운 노후입니다. 노후 인맥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3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명의 안부 인맥, 그게 요양원보다 훨씬 강한 울타리입니다. 5장. 노후를 위한 정신적 집을 짓는 법. 내레이션. 우리는 집을 고를 때 방 개수, 구조, 위치, 관리비까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집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로 내 마음 안에 지어야 할 정신적 집입니다. 몸이 아프고 사람이 떠나가고 하루하루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내면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은 뭐 하지? 라고 묻는 대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 아침 산책, 독서, 작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규칙적인 행동은 삶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감정을 정리하는 언어를 갖는 것. 일기를 쓰거나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마음속 혼란의 먼지를 털어내는 빗자루가 됩니다. 셋째, 감사와 용서의 기술을 익히는 것. 늙는다는 건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과의 이별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품는 일입니다. 정신적 집이 지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와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혼자 있어도 고요함을 즐길 줄 압니다. 노후 준비는 보험 가입이나 부동산 계약이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내면의 공간을 짓는 일입니다. 6장. 노년의 의미를 만드는 법, 봉사, 나눔, 그리고 존재감. 노년기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버티는 시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이젠 나의 쓸모는 끝났어. 라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 진짜 빛나는 시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봉사활동이나 나눔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울감이 현저히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이 크게 높다고 합니다. 봉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 1회 지역 복지관에서 책 읽어주기, 경로당에서 혼자 계신 분과 함께 점심 먹기, 이웃에게 반찬 한 통 나누기, 삶의 지혜를 글로 써서 SNS나 블로그에 올리기.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또한 나눔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늙어가지만 우리가 가진 이야기, 경험, 마음의 깊이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나누는 순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는 노인은 몸이 아파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레이션. 노후에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머물 공간과 내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7장.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실용적인 습관 5가지.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하면 보통 큰 결심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작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습관은 실제로 장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 매일 30분 걷기.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관절, 심장,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고 무엇보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혼자 걷기 힘들다면 친구와 함께 산책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2. 하루 한 끼 정성껏 차려 먹기.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면 몸도 마음도 금세 허해집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정성껏 차려 먹는 습관은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3. 손글씨로 하루를 기록하기. 하루에 있었던 일, 느낀 감정,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메모장에 써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기억력, 감정 조절, 우울감 예방에 탁월합니다. 4. 새 사람과 대화하기. 매일 같은 사람만 만나면 생각도 닫힙니다. 시장 상인, 버스 기사, 동네 주민 등 낯선 사람과 한마디라도 나누는 것은 관계를 여는 작은 연습입니다. 이게 바로 고립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5.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까? 의미 없이 사는 하루는 길고 지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이유, 내가 오늘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까? 무엇 하나라도 해냈다는 기쁨을 느끼려면 뭘 할까? 그 질문 하나면 노년의 하루도 보람으로 바뀝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작고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8장. 은퇴 후의 시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은퇴라는 말, 한때는 자유롭게 쉬는 시간처럼 들렸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막막하고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앞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처음 3개월은 해방감을 느끼지만 6개월이 지나면 허무감과 외로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을 주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 없이도 스스로 정한 일정이 있어야 하루가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조는 어떨까요? 오전 8시 산책 앤드 간단한 체조. 몸을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9시 독서나 신문 읽기. 세상과 연결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취미 시간.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손공예 등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에 몰입해 보세요. 오후 2시 지역 모임 혹은 소셜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 평생교육원 강의 등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꼭 포함하세요. 오후 6시 가족과 통화 혹은 하루 정리. 감정을 정리하고 누군가와 연결되며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일정이
꼭 군대처럼 빡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리듬을 갖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의미 있게 설계하면 하루하루가 작품이 됩니다. 9장. 노후 재정보다 중요한 마음의 여유 통장. 노후 준비 이야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돈입니다. 노후엔 최소 10억이 필요하다. 연금이 부족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물론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여유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장에는 돈 대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다그치지 않는 태도, 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수용,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 마음의 통장이 풍족한 사람은 조금 부족한 연금에도 좁은 집에서도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과 비교, 욕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실제로 수많은 장수 노인들은 큰 재산이 없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신만의 여유 자산을 쌓아온 삶의 태도입니다. 노후 재정 준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여유 한 줌입니다. 10장. 노후에 찾아오는 관계의 변화,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직장 동료와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심지어 자식들조차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나?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성숙입니다. 그동안 억지로 유지해오던 인연, 상처만 주고받았던 관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시간인 겁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진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인맥보다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명이 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외로워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살아온 나도 꽤 괜찮다 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노후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삶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11장. 노후의 고독사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바로 고독사입니다. 혼자 살다가 사망한 지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 우리 사회의 슬픈 민낯입니다. 이 고독사 문제는 단지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 건네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슬픈 결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활동 참여하기. 매일 누군가에게 문자나 전화 한 통 하기. 스스로 안부를 묻는 사람 되기. 누군가 나를 찾지 않는다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다른 이의 고독도 함께 덜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작은 소속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사찰, 평생교육원, 취미모임, 복지관, 동호회.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한 군데만 있어도 그 사람은 고독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돈보다, 요양원보다 사람과 관계 그리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설계해 가시기를 장수지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며 우리의 소중한 연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